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지금 더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자, 쌤이 일이 이제 시간이 조금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그래서 어차피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빠르면은 일시정지하고 이해하고 다시 되돌려보면 되는 거니까 쌤이 미리 다 써놨어요,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이란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등식을 배울 때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그 2차 부등식 가지고 연립 부등식도 풀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활용까지 배우게 되는 게 이 부등식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현재 처음부터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데 1차 부등식이 지금 차수가 낮다고 해서 이제 무시할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부등식 초입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거야.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쌤이 한번 일반적으로 써봤거든, 문자로. 그래서 a보다 b가 컸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 c를 더하거나 c를 빼도 역시 부등호 관계는 똑같이 b 쪽이 크게 되는 걸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양쪽에다가 c를 곱하거나 c를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그대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데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자, 양쪽에다 똑같은 숫자 c를 이렇게 곱하게 될 거예요. c를 곱하게 될 건데 어쩔 때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유지가 될 때가 있어. b 쪽이 원래 컸잖아. 유지가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바뀌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 바뀌고 언제 바뀌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양수를 곱하게 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써보면 2보다 3이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4라는 숫자를 곱하면 8이 되고 12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양쪽에다가 곱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쪽에다가 똑같은 숫자 4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4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이게 마이너스가 크지만 음수일 수도 있거든. 이럴 때 곱하기 4를 하거나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될 때도 똑같아요.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똑같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치? 근데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한 거냐면 이 A가 B보다 클 때 이 A,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거야. 그치? 크게 관련이 없이 이렇게 둘 다 음수여도 결국 양수를 곱하게 되면 방향 유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방향 바뀜. 이거를 기억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C를 갖다가 나누는 과정. 분모로 내려갔으니까 나누는 거지. 이 나누는 과정도 마찬가지야. 양변에다가 똑같이 C를 나눈다는 것은 C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C분의 1을 곱한다라고.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그치, 유지가 될 거야. 근데 C가 음수가 되면 C가 음수니까 C분의 1도 음수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당연히 좋은 거라서 쌤이 써준 건데, 자, A가 B보다 크고 이제 0보다 크대. 그러니까 둘 다 양수란 소리지. 그럴 때는 제곱을 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괜찮죠? 근데 요처럼 A가 B보다 크지만 둘 다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음수인 거라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써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양쪽을 갖다 제곱해 주게 되면 4랑 9가 되니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요. 괜찮겠습니까? 네, 이런 식인 거니까 참고해서 이 성질도 꼭 알아두길 바래.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는 걸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1차 부등식. 자, 이렇게 AX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 그래. 그럼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항이 있어야 되므로 A는 절대로, 이렇게 두껍니? A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줘야겠죠. 그쵸? 이 정보가 대단히 왜 이렇게 두꺼워요? A가 0이 아니라는 거. 이 정보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서 전개를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게 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A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야. 그 넘긴다는 게 양변에다가 A분의 1을 곱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A분의 1을 곱할 때 우리 여기서 위에서 봤듯이 곱할 때는 그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 유지되는 거 관찰할 수 있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쌤이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 아니라 1차 부등식이라고 안 써있고 지워볼까 살짝 1차 부등식이라고 아니고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되십니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게 1차인지 아닌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크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 그치?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1차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가 0인 경우도 따로 떼서 봐야 돼. 그래서 쌤이 따로 빼는 경우를 오른쪽에 써봤습니다. 자, A가 0이면 0 곱하기 X, 여기는 B니까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꼴이 되므로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 좌변에 있는 0 곱하기 X는 X가 어떤 값이 오더라도 항상 0이라는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이거든. 이해되겠니? 근데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해기 때문에 자, 요 B값에 따라서 요 부등식이 만족될 수도 있고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B가 0보다 작게 되면은 B가 이제 음수란 소리거든? 음수면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항상 음수기 때문에 그쵸? 항상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이해되겠어?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해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해를 갖다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적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나요? 이거 미안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해가 1과 2 사이 이렇게 돼도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은 모든 실수가 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가 이제 다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로 볼 텐데, 자, 다시 돌아오자. 좌변은 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항상 0의 값을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변에 있는 b가 0 이상, 그러니까 양수거나 0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왼쪽은 항상 0인데 여기가 0 이상, 그러니까 0도 될 수 있고 0.1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숫자가 되게 된다면 이 부등호, 또 오른쪽이 자가 되는 거잖아. 같아도 안 되고 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성립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고요. 괜찮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X가 B 이하, 이번엔 여기 이하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A가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나눠볼 거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넘어간다.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기억하면 되고요. A가 0인 경우, 특별한 경우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A가 0인 거니까 0 곱하기 X가 B 이하인 꼴이 나오게 돼. 됐죠? 그럼 그럴 때 만약에 B가 0 이상의 숫자라면 0, 0.1, 0.2, 1, 100 이런 숫자가 되게 된다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돼요. 그쵸? 0 이상의 숫자고 얘는 0이니까 항상 작거나 같은 게 맞거든. 왼쪽이 작거나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가 무슨 실수? 모든 실수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B가 음수가 되게 되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무조건 0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예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요러한 무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요놈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쌤이 1번, 2번식이라고 써놨으니까 1번식부터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거야. 1번을 해석해 볼 거야. 그럼 우리는 어차피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x 냅두고 저것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런 식이 되시겠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 내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잘 들어. 자, 내가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a 빼기 b를 양변에 나눌 거야. 그럼 여긴 사라지고 요 분모로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봐봐. a 빼기 b를 양변에다가 나눌 때 a 빼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데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데 봐봐. 양수라고 친다면 봐봐. 이거 쓸게. 이거라고 된다면 얘는 부등호방이 그냥 유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a 빼기 b가 음수인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넘어가면서 부등호방이 이렇게 바뀌는 식이 되실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될 텐데 봐봐. 넘어가게 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넘어가게 되면 결국 x라는 해는 이 어떠한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있게 되고 A, B, B가 음수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x라는 숫자는 이 분수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해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경우도 해가 존재하거든. 이해되겠니? 근데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즉 어떠한 경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냐? 아, A 빼기 B가 0이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주면 A 빼기 B가 0이기 때문에 저 식은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B라는 식이 될 것이고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해됐니? 그럼 봐봐. 이 부등식이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근데 좌변은 항상 0이야. 그럼 우변이, 봐봐. 좌변은 항상 0이야. 그럼 우변이 양수가 되면 양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0이 괜찮은 거지. 해가 있어버리지. x에다 숫자 넣어주면 다 나오잖아. 됐나? 근데 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라는 요 숫자가 만약에 음수가 되어버리면 음수 여긴 0. 그러니까 이 부등호 관계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쵸? 아,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무조건 무슨 수다? 음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근데 요 위에 초록색에서 a 빼기 b가 0이니까 a는 b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 a는 b라는 결과를 이용해 주면 쌤이 여기 있는 뭐 b라고 할까? b 대신 했을까? b 대신에 a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2a고 마이너스 a니까 결국 a라는 게 음수구나라는 것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A와 B의 관계, 그리고 A가 음수다. 그리고 A랑 B랑 같은 거니까 B도 음수가 되시겠지? 이런 것들을 얻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저 두 번째 식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자, A가 음수라는 식 나왔고, A, B는 같다라는 관계식이 등장했으니, 이번의 식에서 쌤이 B 대신에 A로 바꿨을 겁니다. 그럼 B 대신에 A를 바꿔 써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A로 바뀌는 거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빼기 5B인데 5B는 5A랑 같은 거라서 빼기 4A 이런 식의 해를 구하게 돼요. 그쵸? 됐죠? 네. 근데 우리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2씩 나눌게요. 그럼 이 식은 X, AX 미안해. AX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 그치? 그리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나눈 거니까 부등호 영역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또 x값을 구하기 위해서 할 건데 a를 지울 수 있거든. a를 지울 수 있어. 근데 a가 음수니까 a를 갖다 이렇게 지우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괜찮나요? 괜찮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구나라는 해를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곱씹어서 보면 돼요. 이 정도가 센에서 본다면 센이나 이런 책들을 본다면 B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엄청나게 또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천천히 곱씹어서 여러분들 혼자 푸는 연습을 해봐야 돼. 혼자. 나 분명히 혼자라고 말했어. 혼자 풀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사실 연립 2차 부등식은 너희가 중딩 때도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2x 플러스 1이 y가 1 이상, 뭐 2x 마이너스 y가 뭐 3 이하 이런 걸 푸세요 이러면 위에 거 만족하는 거 풀어주고 밑에 거 만족하는 거 풀어주는 뭐 이러한 식의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뭐 이렇게 1이라고 할까? y라 하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것도 풀고 밑에 것도 풀어서 둘 다 만족하는 겹쳐지는 부분을 갖다가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쌤이 굳이 쓰지 않을 것이고 독특하게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부등식의 형태고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A보다 B가 크고요, B보다는 C가 크다라는 것을 해석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얘를 풀 때 무조건 쌤은 요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석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석해보면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B를 기준으로 C랑 비교했을 때 B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세워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가운데 b가 오도록 해서 양쪽을 비교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한 예제를 쌤이 뭐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해줄까요? 됐습니다. 뒤에 나중에 문제풀이 합시다. 자, 어쨌든 가운데를 기준이야, 가운데 기준, 얘들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자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이 절대값 포함하는 것들을 갖다가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자, 이 절대값에 대한 부등식 표현에 대해서 쌤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자, 무슨 설명을 해줄 거냐면, 잘 봐봐. 1차 부등식 은근히 설명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 절대값이란 건 얘들아, 이 절대값이란 건 원래 거리를 의미하거든, 거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절대값 x가 3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x를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x가, 이게 이제 이 숨은 의미가, x 빼기 0은 3인 거거든. 상관없잖아. 빼기 0을 쓰든 말든. 그래서 요 말의 의미가 x와 0의 거리가 3이다 라고 쓸 거예요. 좀 예쁘게 써줄게. 여기서 절대값 x가 3이다라는 것을 해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고, 근데 이 식을 우리는 절대값 x 빼기 0은 3이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얘의 의미가 x와 0의 거리가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x라는 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0이라는 놈이랑 거리를 비교했을 때 거리가 3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x가 될 수 있어서 그놈의 x값, 마3이랑 3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괜찮겠어? 자, 그러면 자, 여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니? 음, x 빼기 0의 절대값인 거니까 x라는 거랑 0이라는 거랑 거리가 어떻다? a만큼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거리가 a만큼 되어라 라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어? 거리가 a만큼 되어라. 아이고, 이런 시간이 날아가는데. 거리가 a만큼 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써보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0. 그래서 거리가 a만큼 해서 여기가 x. 여기가 x가 될 수 있는데 그 값이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잘 보면 이건 부등호야. 그러니까 x 빼기 0, x랑 0이랑 거리가 a보다는 작아라라는 거니까 거리가 a보다 작아라라는 거니까 우리는 요 사이의 값들이 될 수 있는 거 보이겠니?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빵꾸 이렇게 뚫려가지고 요 생광펜치란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겠나요?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확인해 보시면 절대값 예를 해주면 0이랑 거리가 a보다 크래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a만큼 벗어났는데 이 거리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시겠지. 괜찮겠어요? 그리고 a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빵꾸 뚫려서 이게 되겠니?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a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때 절대값 쪽이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가 모인다 이렇게 해가 모인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절대값 쪽이 크다라고 할 때는 해가 이렇게 갈라진다 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꼴 그치? 갈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실 거야.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 모이고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 갈라지는지를 확인할 텐데 그것은 절대값 x가 a인 거니까 x가 a인 것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었을 때 x가 그냥 a인 거랑 마이너스 a인 거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없앴을 때 여기다가 풀말을 붙여주면 돼요. 이쪽에다 풀말을 붙여서 기준을 이렇게 세워두시고 해가 모이는지 해가 이렇게 갈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것은 x랑 0이랑 사이의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써보면
0이 여기 있어요. 그럼 거리가 A만큼 거리가 B만큼이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A만큼 가고 저쪽으로 B만큼 갈 수 있는데, 그치? 이 거리가 B만큼인 곳, 이만큼이 거리가 A만큼인 곳이잖아. 근데 우린 거리가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보다는 멀어야 되고 B보다는 이만큼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형광펜을 칠해주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꾸 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등호 어떤 부분인지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요 네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 것도. 네 번째 것도. 이거는 x 빼기 m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쉬워. x랑 m 사이의 거리가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m이 여기 있고요. 우리는 거리가 a인 점이 일단 기준이 될 거니까 여기랑 거리가 a인 점 이쪽이 될 거야. 그럼 얘는 m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는 m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이게 거리가 a만큼 되는 점인데 우리는 거리가 a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형광펜을 칠해주게 되면 이 사이가 되시겠죠. 괜찮겠죠? 그러니까 m 빼기 a보다는 크고 m 플러스 a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 좀 독특한 건데 자, 별표로 좀 칠게요. 절대값이 2개 나왔어요. 이 절대값이 2개 나오는 것은 더 이상은 거리 얘기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은 거리 얘기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얘는 온전히 식으로만 해석을 할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풀게 되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절대값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시스템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만 문제를 푸는 거야. 그거에 입각해서만. 자, 그래서 쌤이 써놨습니다. 자, m 여기 x 빼기 m이 양수, 음수 결정짓는 건 x가 m을 기준으로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달라질 거고 이쪽도 x값이 n을 기준으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갈라지니까 쌤이 m과 n을 찍었어. 괜찮지? 그냥 m보다 n 값이 더 크다고 생각할게 우리 편의상. 자, 그래 주게 되면은 우리는 요 m, n 딱 찍었으니까 영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3개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n보다 작은 경우 x가 m 이상, n 이하 그리고 x가 n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크게 나눌 겁니다. 되겠습니까? 크게 나눌 것이고 그때 얘들아 여기 등호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등호가 위에 붙든 밑에 붙든 얘처럼 밑에 붙든 위에 붙든 전혀 노상관이야. 전혀 노상관이니까 여러분들 편한 곳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번 식을 써봅시다. 자, 위의 경우 x가 n보다 작아요. x가 n보다 작으니까 요거 음수일 거고 얘도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식이 마이너스 달고 x 빼기 m 마이너스 달고 x 빼기 n 요런 식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 주니까 얘를 풀어주게 되면은 2x를 넘기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m 플러스 n 마이너스 a가 2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2를 갖다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m 플러스 n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지금 x가 n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반드시 꼭 써줘야 돼요. 되겠죠?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줄 거야. 지금 뒤에 문제 준비해놨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m 이상 n 이하니까 이 절대값 안에 앞에 절대값은 양수부가 될 거라서 x 빼기 m 이렇게 쓰면 되고 뒤에 것은 여전히 음수 쪽이라서 이렇게 풀릴 거야. 그러니까 x가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a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돼. 밑에 예제에서 풀어줄게. 자, 이렇게 볼 거고 이번엔 x값이 n 이상이다 라고 된다면 이거 둘 다 양수가 될 거니까 식을 전개했을 때 다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x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걔가
플러스 n에다가 나누기 2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건데 마찬가지로 x는 n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깔끔하게 n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달아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달아줘야 된다는 거.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달아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문제에서 좀 더 풀어줄게요. 여기 문제 준비해놨거든. 자, 그리고 알아야 될 거,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쳐야겠어. 초록색? 두꺼운 거? A, B, X, Y, C, D 이것들이 지금 다 양수죠. 자, 이럴 때야, 양수일 때야.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 더하기 Y, 그러니까 X가 A, B 사이, Y가 C, D 사이였을 때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는지, X 곱하기 Y는 어떻게 되는지, X 빼기 Y는 어떻게 되는지, Y분의 X는 어떠한 범위를 갖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1, 2번, 3, 4번 묶어 설명할 건데, 자, X가 이런 범위, Y가 이런 범위예요. X가 이런 범위, Y가 이런 범위예요. 자, 더하기랑 곱하기는요. 잘 들으세요. 더하기랑 곱하기는요. 그냥 왼쪽 길이 똑같이 더해주거나 왼쪽 길이 똑같이 곱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왼쪽 길이,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왼쪽은 왼쪽 길이,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똑같이 더할 거면 더하시고 곱할 거면 곱하셔서 범위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거 보이니? A 더하기 C 그대로 내려갔고 B 더하기 D 그대로 내려간 거 보이시지? 여기는 내 곱하기를 볼 거거든. x, y를 볼 거니까 곱하기를 볼 거거든. 그러니까 왼쪽 거 곱한 거 AC, 오른쪽 거 곱할 거 BD. 여기도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미안해. 여기는 빼기랑 나누기 연산인데 이때는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봐봐. x가 A, B 사이고 y가 C, D 사이일 때 나는 뺄 거야. 그럼 똑같이 순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x 빼기 y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x 빼기 y는 어떻게 되냐? 지그재그로 가시면 돼. 그러니까 A 빼기 D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B 빼기 C 해서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빼기 순서를 쓰시면 돼. 괜찮겠니? 만약에 니네가 Y의 범위가 궁금하다 그러면 Y를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X를 갖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써서 이걸 갖다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Y 빼기 X가 될 거고 지그재그 해주니까 C 빼기 B 여기는 D 빼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 오른쪽 것도 똑같아요. 이거 나누기거든. 나누기도 똑같이 지그재그로 쓰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x 나누기 y라는 것은 이렇게 y분의 x 쓰시는 거고 지그재그로 a 나누기 d니까 a 나누기 d d분의 a 쓰시는 거고 b 나누기 c니까 b, c 순서대로 써서 c분의 b라는 분수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갖다 좀 풀어봅시다. 자, 예제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써줄게요, 여기다가. 자, 요놈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절대값이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라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저 절대값 x 빼기 2를 갖다가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쌤이 아까 설명했을 때 이런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처럼. 괜찮겠니? 근데 저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쌤은 그냥 오리지널로 x가 2 이상인 경우 한번 해볼 거고 x가 2 미만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주게 되면 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 x가 2 이상이면 저 절대값 안에는 그냥 나오게 되겠지. 양수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을 구해주게 되면 3보다 크고요. 7보다 작은 경우야. 됐나? 근데 우리는 x가 2 이상인 경우만 볼 거야. 2 이상. 근데 보면은 전부 다 2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해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되겠지? 이거 꼭 확인해야 돼. x가 2 이상인 경우만 볼 거니까 만약에 여기 왼쪽이 1이었다면 1보다 큰 경우는 볼 게 아닌 거야. 왜냐면 2 이상일 때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2로 바꿔주는 거겠죠. 근데 얘는 3부터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자체를 답으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2보다 작게 된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지금 음수를 갖게 됩니다. 음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양변에다가 일단 2씩 빼줄게요. 2씩 빼줍시다. 그럼 2씩 빼주면 마이너스 1 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x 구할 거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씩 곱할 거야.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썼어. 쓰고 나니까 나는 2보다 작은 경우를 보고 싶은데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 마삼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 나오실 거야.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종합을 해주시면 우리의 최종적인 해는 x는 마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거나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Understand?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자, 얘를 풀 겁니다. 예. 자,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야. 자,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면 쌤은 더 이상 거리 개념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시계 개념으로 해석할 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영역을 갖다가 한번 작성해 볼 거야. 영역을 갖다 작성해 볼게요. 자, 해주면 얘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2인 기준이니까 요 왼쪽 부분 한번, 가운데 부분 한번, 오른쪽 부분 한번을 천천히 하나씩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볼 거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됐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요 안에가 음수, 너도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식이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다. 그럼 얘들아 2x를 우변 넘기고 5를 갖다가 좌변 그냥 넘겨도 바로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x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주의하라 했던 게 발휘되는 거야. 우리 이 경우를 볼 거니까 이 답을 쓰실 때 최종적인 답을 쓰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최종적인 해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경우에서. 그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요 범위에서는 요 안의 숫자는 식은 양수가 되고요. 그렇죠? 요 안에 있는 식은 여전히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그냥 나오고 뒤에 것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써놓고 보니까 결국 3이 5보다 작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런 범위가 되면 해가 항상 된다는 거야. 얘가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요 경우를 보시면 각각의 절대값 안의 것들이 다 양수로 튀어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x 빼기 1. 그러니까 좀 더 풀어주면 넘어가면 6이고 x가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마찬가지 우리는 요 경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케이스를 반영을 해주게 되면 x라는 것은 2 이상 3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우리가 지금 얻어낸 정보가 너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봐.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고 2보다 작은 것도 해가 된대요. 2보다 작은 것도 해가 된대. 근데 2도 해가 되고 보이지? 2도 해가 되고 3보다 작은 것까지 해가 된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부터 x가 쭉 가서 3까지 이렇게 최종적인 해를 구해주시면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됐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요 놈을 만족하는 정수 x값을 구하여라. 오케이,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가운데 1을 기준으로 왼쪽 거 한번, 오른쪽 거 한번 나눠볼 거야. 그러니까 x가 1 이상인 경우랑 x가 1 미만인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 주게 되면은 자, x가 1 이상이면은 저 안에 있는 절대값은 그냥 나오게 되니까 양수라서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암산을 조금 해볼게요. 3x고 6이니까 여기서 x가 2 이하가 될 거야.
근데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가 동시에 반영해 줘야 되므로 x라는 것은 1 이상 2 이하라는 해가 하나 발생할 것이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가 2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조금 더 다듬어주면 양변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에 겹치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x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이상 1보다 작은 거라고 밝혀내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경우랑 요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거나 또는 이런 경우인 거니까 요 두 가지 경우를 합쳐주시면 되는 거야. 합쳐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해는요.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2 이하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 게 일단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쌤이 조금 이따가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일부 1차 부등식과 부등식의 성질과 1차 부등식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래서 이 절대값의 의미가 얘들아 절대값의 의미가 이거를 몰라도 절대값을 푸는 데는 크게 의미가 뭐 지장이 없을 때가 많지만 지장이 있게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거리의 의미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거리의 의미라는 것도 꼭 좀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0이 숨어있다는 거. 그래서 x랑 0 사이의 거리가 3이다. 해서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3. 이러한 개념을 조금만 숙지해 두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첫 번째 1차 부등식 내용은 여기까지.